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주영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업에 있어서 오늘 주제는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이 있다. 시행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업무무관한 부동산이냐, 업무와 유관하느냐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무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업을 하고 있고 제조업도 하고 있다라면 제조업에라도 사용하든지 건설업에라도 사용하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죠. 또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 임대업에라도 사용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업무무관이라고 해서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은행 차입금, 관련된 이자 비용,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또 뭐 가지입금이 있다. 그러면 뭐 페널티가 있듯이 업무관 부동산도 이런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이 법인세법 시행령 4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라는 거 있습니다. 취득 후 바로 업무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자산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다. 유예기간이 얼마냐라는 부분은 자산별로 달리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유예기간은 주택 신축 판매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 그런데 그 토지는 아직 그 주택 신축 판매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 하면 5년간 봐준다. 20년에 매입했는데 25년까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관련된 페널티가 뭡니까?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가 있겠죠? 그 이자 비용 송금 불산입이 된다. 이런 얘기고 아파트형 신축 판매용 토지, 아파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한 토지도 마찬가지로 5년간 유예를 하지만 5년 동안에 아파트 신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역시 관련된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 말고 제조업 말고 뭐 임대업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 이거는 본업이 매매잖아요. 구매해서 파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이 유예기간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양도를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봤던 그 자산들은 유예기간 동안을 뭔가 착수를 해야 되는 거죠. 유예기간 동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업무 무관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만 이 부동산 매매업은 유예기간 동안에 양도가 있더라도 업무 관련으로 봅니다. 그래서 20년에 사서 22년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5년 내에 양도를 한 거 맞죠? 유예기간 5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업무 무관이지만 이것은 소급해서 업무 무관으로 해서 그 소급한 기간 동안에 2년이 지난 동안에 지켜보고 있다가 물론 원래 5년 동안 지켜보죠. 5년 동안 지켜봐야 되는데 5년이 경과하면 그건 이제 업무 무관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 매매업의 자산의 경우에는 이 5년이 되기 전에 양도를 했다. 라고 해도 업무 유관이다. 이런 양도가 본업이니까. 근데 그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를 해버렸다. 라고 하면 이 기간에 대한 부분, 이 기간에 대한 부분, 기간 경과 부분에 대해서 업무 무관이다. 이거 소급해서 이자 비용을 송금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타 업무 무관 부동산에는 도로 같은 게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자, 도로가 이 건축 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이 도로 무관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편입이 되지 않는 도로, 이거는 또 분양원가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겠죠. 시행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이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 부지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를 샀는데 물론 바로 옆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도로가 이 분양하는 개개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지 않는 그런 땅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업무 무관이다. 그래서 요 도로에 관련된 이자 비용 이거 송불산입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때때로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쟁점이긴 합니다. 보차 혼용 도로라든가 이게 여기 입주자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통과를 해야만 대로로 나갈 수 있는 이 도로. 이 도로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이 도로가 업무 무관이냐? 그러나 이 도로를 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분양 원가에 포함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도로가 있다. 그럼 이거는 그대로 건설회사라든가 그 회사가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양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그럼 그 도로는 실제로 보차 통용으로 도로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서 업무 무관이다. 따라서 관련된 차입금 이자 비용, 이 도로를 사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 이 송금불산이 판다. 이 도로 비용 자체가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분양원가에 포함시켜서 수분양자에게 토스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산 경우에. 그 다음에 대물 변제 받았다. 역시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닌 걸로 일단 봐줍니다. 대물보면 우리가 요거는 실질자산 판단할 때는 2년이고요. 이 업무무관 할 때는 이 5년입니다. 두 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대물변제 받은 토지. 이 토지는 토지,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 이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경우는 2년간으로 봅니다. 짧게. 그래서 2년으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봤을 때는 2년이고, 죄송합니다. 이 업무무관으로 봤을 때는 5년이다. 이런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를 과세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법인이 양도를 했을 때, 사업용으로 쓰지 않은 토지가 있다 그러면, 법인세 이외에 추가적인 퍼센티지 세율로 해서 중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걸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달리 법인세의 업무무관 부동산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다르니까 이 유예기간도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기간으로 보고 2년이 경과되면 비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업무관 부동산이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이제 팔았을 때 중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여기 토지 건물이 이렇게 재무상표에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혹시 비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런 사업기간이 보통 5년 이렇게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이 있다. 그러나 이제 대물 변제 받았을 때는 이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또 2년으로 달라진다. 유예 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되지 않거나 처분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내에 가급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안에는 그 다음에 처분을 하지 않고 유예 기간 내에 사업용에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중 양도는 원래 매매업의 본질이니까 예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표로 정리하면 이와 같죠. 그래서 쭉 같은 내용들을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인용 49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회계 처리의 추가적인 부분은 토지 취득했을 때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사실은 이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데 건축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취득한 거죠. 그럼 취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축물보다는 토지에다가 뭔가 올리려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때려 부셔야겠죠. 그럼 철거 비용이 나오죠.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토지 가액 20억 원에 건물 가액 10억 원에 별도로 이건 10억짜리다. 땅은 20억짜리다.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철거 비용은 1억이 들었다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 건물 모두 토지 원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1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토지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부가세가 있으니까 여기 또 1억이 있고 여기 또 1,000만 원이 있죠. 그 32억 1,000만 원이 모두 토지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토지 원가로 다 들어간다는 점.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그 임대업을 실제로 사용하다가 철거했다. 이거는 임대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이 토지만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 목적이니까 당연히 건물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10억, 20억 취득했다 그러면 따로 가셔야죠. 토지 20억, 건물 10억 이렇게 따로 간다. 토지로 한꺼번에 묶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했더라도 어차피 취득했을 때는 건물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독자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아까와 다른 부분입니다.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느냐 아니면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건물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철거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철거 연도에는 이거는 건물도 사용하다가 취득했으니까 철거 연도는 건물을 없애버리고 그동안 감가상각을 했겠죠.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됐다. 3억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서 유형자산 폐기한다. 그래서 폐기 손실이라고 인식을 하고 철거 비용은 철거 비용대로 별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아까 토지의 취득원가였지만 이거는 건물을 취득하고 사용하다가 처분했으니까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용지의 또 다른 회계 처리, 요거는 시행을 위한 회계 처리 해서 일반적으로 용지 구입하는 부분하고 원가에 투입할 때 부분 구별해서 아셔야 되는데 구입하는 부분에 구입의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용지는 재고자산으로 넣습니다. 시행에 있어서는 재고자산이다. 유형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취득세, 재수수료 등 다 포함해서 용지에 들어가면 되고 실제 이 용지는 지금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에 들어가 있지만 이 용지도 결국은 시행을 위해서는 원가화가 되겠죠. 원가화. 원가는 언제 되냐? 착공과 동시에 진행률에 따라서 원가. 자, 여기에 지금 공사 원가 투입 시에 바로 이렇게 용지 원가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의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진행률에 맞춰서 원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률이 10%다. 원가 1억짜리를 10%니까 10%만 재고자산에 빠져서 원가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률 계산할 때는 용지 자체의 가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행률이 뭐였죠? 총 예정 원가분의 투입 원가 모두에도 용지는 들어가지 않고 진행률의 선 계산을 한 다음에 용지 가액 곱하기 진행률을 공사 원가로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이 있는 건설업법인 특별히 주의하실 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이 있을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된다. 비사업령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된다. 용지를 시행도 같이 할 때는 언제 원가화 시키느냐. 자, 용지를 취득했을 때는 건물도 있을 때 그 건물을 용지 취득을 위한 도구로 썼다. 그러면 용지의 취득 원가로 다 쓴다. 라는 부분들 4가지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건설업 전문 세무사였습니다.